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 방송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너튜브 방송으로 다시 보기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와 함께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들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또 탁스통신망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저희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더 많은 정보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관세 우려로 조정을 겪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열흘 이내로 교역국들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세가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이 우리나라 측에 제안한 3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마지막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 지금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0.7% 상승, 코스닥 지수는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그리고 내수 부진 등의 여건을 앞으로 고성장하는 중고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중고차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장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한 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이 됐죠. 여기에 더해서 대신증권이 두산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나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미국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장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5%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 강세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장 초반보다 약간은 둔화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계속되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법에 따라서 약 270억 원 규모의 AMPC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장 아쉽게도 엔캠의 주가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 따라서 LNG 가스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스관 관련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도 오랜만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인 만큼 여러 가지 일정도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2일에는 테슬라의 2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7월 4일에는 독립기념일로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금요일에 발표가 되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월요일 맞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에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시장 지수에 비해서 체감은 뭔가 좀 강한 투심이 이끌어진다? 그 느낌은 아닙니다. 네. 왜? 코로나 약을 5년 동안 개발 중인 신품제약이 상한가를 가지를 않나. 또 갑자기 형제 엘리트 교복 관련주가 또 20% 이상 상승하지 않나. 오, 그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 뭐 그 테마주기도 하죠.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좀 저출산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나. 미국은 기술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교복주가 올라가고 수산주가 올라가고. 이게 뭐야? 아르헨티나야? 아르헨티나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그쵸. 거기에다가 막 전문가들은 막 코스피 3천 지켰다. 지지선 지켰다. 코스피 3,500을 향해서 또 갈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바보인 줄 아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면은 약간 좀 더 많이 습득이 많이 되시고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레드님 다른 전문가 방송 보더라도 이 레드님 방송 보면 그나마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좀 아니지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100% 마음을 다 공감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하고 만난 분들만 이 방송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랬죠. 2차 전지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 있는 분들만 내 방송 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익 종목이 아무리 미리 전에 말씀드려도 수익이 났다, 이거 났다, 저거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유 방송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오늘 레드가 좀 텐션이 더 높습니다. 왜 오늘따라 더 신나셨어요? 이제 하반기에 유명해져야지. 하반기에 상반기엔 그렇게 욕먹었으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좀 유명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욕을 많이 먹었다. 자, 제가 유명해진다는 것보다 네. 저희 섹터들이 유명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7월 정상회담이 좀 추진 중이에요. 네. 관세가. 그렇죠? 약간 좀 일단은 현재 상호관세 라인에서 국가별이 협상의 주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술력 패권, 미국 우방국이 어디입니까, 아나운서님?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반도체.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반자배. 반자배. 네. 이름이 좀 이상한데? 반자배. 반자이. 반자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네. 내가 쓰고도 내가 쓴 게 아니야. 반자배입니다. 네. 자, 그동안 조방원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반자배하는 애가 탄생을 할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호관세 야인. 저번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이 지금 어디에 투자가 돼 있죠? 인건비가 싼 국가들. 그렇죠. 인건비가 싼 국가들 어디입니까? 베트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헝가리였나요? 헝가리.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시장이 또 중요합니까? 북미 다음에 유럽 시장이겠지. 어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EU,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좀 풀려야 거기에 우리나라가 진출되어 있는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우.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 만약에 영국 같은 국가들이 만약에 관세 협상이 됐다고 하면은 영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영국에 우리나라가 진출될 기업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아무리 관세 협상이 됐다고 해도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는 반등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국 인건비 대체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요즘 베트남이 뜨고 있어요. 베트남이 뜨고 있어요? 네, 베트남에 또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뭐가 무슨 말씀이시죠? 베트남에 어떤 국가들의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어느 나라 기업이 있을까요? 미국의 애플, 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의 삼성전기. 네. 이런 애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베트남이 또 44%예요. 44%예요. 관세가. 네, 관세가. 46%.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44% 관세에 대해서 그래, 너네 베트남 관세 협상 잘 되고 있으니까 10% 해줄게 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토대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 그리고 캐나다 쪽에 또 엔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애들이 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풀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유럽연합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서 또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다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네. 계속 답답한 소리 여러분들 답답한 소리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여기 이 바이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예요? 갖고 왔는데 그림을 왜 이상하게 보였지 AI가? 트럼프예요. 트럼프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아. 그렇죠? 여기 눈만 이렇게 동그라면 트럼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머리 곱슬에다가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 곱슬에다가. 아니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런가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부분에서 가스권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가 상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체주나 이런 정치테마주나 그동안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리고 코스피 3천이 가더라도 삼성이 6만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고 에코프로빔이나 자동차 부분, 현대, 기아가 다 바닥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는 다 풀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준 전단지 있잖아요. 네. 이 동네 전단지, 상호 관세, 관세율 표. 네, 관세유표. 네. 여기 미국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못 버텨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마다 상호 관세 뭐 또 50% 정도 또 매긴다고 했잖아요. 10에서 그쵸? 50%까지. 그거 트럼프가 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여러분들. 빨리 우리랑 협상하자. 너네 빨리 우리하고 협상해야 한다. 근데 자기네들도 미국도 여기에 다음 국가들 또 50% 관세 협상하잖아요. 그럼 미국 기업도 다 망해요. 어우. 다 망합니다. 저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도 다 망해요.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아모링스,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상호 관세, 이 전단지에. 네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한국에 지금 GM이 있단 말이에요, 아나운서님. 네네. GM이 지금 관세 유예가 10% 정도로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유예 기간 동안. 네. 그럼 10%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30%, 40% 매긴다 하면 GM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그래요. GM이 또 어디 나야죠? 미국 회사일까요? 그렇죠, 미국 네. 자동차예요. 네. 미국 자동차예요. 본인이 지금 급해서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왜? 관세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다 안 오거든요. 다 안 와요, 지금. 협상이 좀 와야 하는데 협상이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겁니다. 네. 엊그제 캐나다 쪽에 디지털세, 캐나다가 디지털세 쪽에 전면 폐지를 거기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약하다. 캐나다는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미국의 52번째 주가 정말 돼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면박을 줬어요. 네. 면박을 줘도 미증 씨가 그래도 반등은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증 씨가 반등했고 기술주가 반등이 됐어요. 즉 시장은 트럼프의 그 번복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요즘 가끔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부부가 사용과 전쟁 많이 보셨죠? 그 보면은 남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연애 때는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쵸.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들 뭐 하고 얘기합니까? 지겹다. 아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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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연애할 때만 그러고 그런 말 좀 들으셨나 봐요. 왜 나한테 화살이 쏘아져요? 그건 아닙니다. 변했다. 그래도 뭐 요즘 저도 좀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옛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시장도 이제 지친 거예요. 트럼프한테. 번복하니까. 번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좀 기대했던 그 부분들을 자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관세, 유예, 92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할 때도 90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노이즈, 이 바운 부분은 어디까지나 시장에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압박이 좀 심합니다.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럽, 인건비 싹 나와도 베트남,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대만,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제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하고 빠르게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매긴다고 하네. 뭐 언론에서는 뭐 한국 큰일 났다. 한국 자동차 수출 줄어들어. 한국 트럼프 관세 유예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적어지고 있다. 다 무조건 트럼프 관세 탓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급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저 전단지에 있는 국가들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서 빨리 이 고리를 끊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측에서 뭐 지금 중국의 34% 그리고 유럽연합이 20%, 베트남의 46%그 4월 초에 공개했던 바로 그 관세율 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가들의 뭐 빅테크 미국의 기업들조차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SM, 퀄컴 그리고 관세를 자칫 잘못하면 46% 맞을 수도 있는 그 베트남에 미국의 애플 공장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국가들의 상호관세 이만큼을 절대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어떤 위협적인 메시지를 한다라고 해도 어쩌면 그게 본인이 더 급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뭐 베트남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세 앞으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 주겠죠. 저희가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공장이 들어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국가들과 상호관세 잘 협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코드 방송 끝날 때까지 띄워드릴 겁니다. QR코드 찍으시는 방법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요. 저희 통신망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만 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모든 자료들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료로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무료이니까 무료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호관세도 중요하지만 7월달에 어차피 해결돼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상호관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즉 예전에 G7 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하였다고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반등 나왔었지만은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가버렸어요. 가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관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풀려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설명을 좀 하기 전에 네. 좀 일단 반도체 라인하고 좀 이런 종목도 좀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코스피 3천 시대에 삼성은 6만 원이다. 그러게요. 우리 동네 바보형 같아요. 제가 주무관님 어떤 여의도 고수의 인터뷰를 읽었는데요. 고수가 여기 있는데 여의도 고수할 때까지 가서 뭐하는 거야? 한 번만 알겠어요. 들어주세요. 그 코스피가 3,300 가려면 삼성전자 7만 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도 옛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님도 한 분의 고수이긴 하지만 같은 의견이 또 있다. 난 충정로 고수입니다. 충정로 고수. 자, 여러분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네. 이 삼성이 하는 게 만약에 코스피 3천이 좀 완벽하게 가려면은 네. 못해도 이 삼성 주가가 10만까지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잘못된 와우.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네. 그동안 코스피 라인 쪽에 뭐가 있습니까? 증권, 보험, 그다음에 PBR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쪽 라인에 다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그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우량주 애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 3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네이버, 카카오 그룹들이 코스피 쪽의 상위권 시가총액 종목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그룹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되면서 코스피를 한 모습 해준 거죠.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여러분들. 네. 코스피 3천이 가면은 코스닥이 1000까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1000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스피 3천이 가고 코스닥이 800포인트다? 이거 말이 됩니까? 시장에 돈들이 몰릴 곳이 없다 보니까 정체줄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년 전, 4년 전에 4년 전에 코스피 3천 넘었을 때 그때 주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지금 그때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익만 보면 잔땡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도체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지금 욕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5개월 후, 6개월 후에는 PBR, 보험, 증권, 원전, 조선 방산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욕하고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때도 똑같았거든요. 반등할 때도 반도체도 반등할 때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주식할 때 수익률 보고 주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수익 금액을 보고 주식을 하십니까? 그렇죠? 수익 금액을 보고 주식하면은 조금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 안 하고 추가 매수, 편단가까지 분석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내 말에 반박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은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3,075점. 그리고 삼성이 6만 원이고 코스닥이 780점. 과거와 너무 달라요. 이놈의 조방원 씨 때문에. 조방원 씨. 조방원 씨 때문에 저 PBR. 그다음에 5, 6개월 후에 또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로. 네. 자, 그러면 반자배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반자배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 사실 AI 관련주, 야, 그렇게 네가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AI 관련주하고 반도체는 왜 상승해?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들이.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2차 전지는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 정책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엮이면서 또 이 AI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또 AI 쪽으로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워스나 이게 AI 관련주가 스치면은 다른 테마까지 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의원 되면은 이 배터리부터 내가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공천은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종관님 뭐 시켜주면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반자배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얘네들 수급들 다 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조방원, 저 PBR. 네, 조방원 쪽. 지금 여기 수급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입니다. 조방원 애들이. 조방원 애들이 비만이기 때문에 얘네들 수급은 지금 현재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평균 네. 몸무게예요. 수급이 있어가지고. 평균이다. 네. 그리고 이 자동차하고 배터리 있잖아요. 네. 얘네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다공증. 골다공증이에요. 네. 영양실조예요. 네. 여러분들 그 TV 후원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후원하지 마세요. 그냥 배터리 자동차 이쪽으로 수급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물리더라도 나중에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네. 조방원 애들이 수급에 빠지려면은 자동차하고 배터리 쪽에서 어필을 해야 한다. 어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런 거지. 소개팅을 할 때도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 엄청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나는 얼마가 있고, 나는 뭐 회사에서 뭐 어디까지 올라가 있고. 네. 여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여자들한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도 어필을 받아가지고 소개팅이 합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거짓말이나 일삼는 여자 꼬시려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이런 위주하고 하면은 네. 이런 위주하고 하면은 어필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럼요. 2차 전지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투자, 마음에 와닿는 투자 그 마음을 좀 어필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진정성이 있는 자동차하고 배터리가 올라가야 수급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 배터리가 미래의 산업 지치라고 하더라도 비전이 없다고 비전이 있어도 주가가 지금 당장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어필이 없는데. 네. 그렇죠? 어필 이제 올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전체 보정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애들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제일 많은 애들이 어디냐?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여기에 질렸어요. 질렸어요. 아예 이거는 깡패인가? 깡패가 아닌가? 아,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말고요. 여기 깡패인가? 깡패 아닌가? 준다, 안 준다? 수정 맨날 하고. 나 어제 저 미국 때문에요. 네. 어제 사무실까지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갔어요. 어제 또 새롭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매번 수정이 돼요. 매번. 왜냐면은 공화당에서 이 민주당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좀 설득시키려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네. 다시 한번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정된다. 네, 다시 한번 수정이 되면 네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예요. 아주 네.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내치상에 빨리 비비비비 법안 가져오세요. BBB. 크고 아름다운 법안 네. 가져오세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뭐냐? 필리버스터를 시간 끄고 다시 주장하자. 오. 즉, 이 법안이 네네. 987페이지야. 법안이 네네. 987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이 법안에 못해도 900쪽 페이지까지 필리버스터로 20시간을 난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콧방귀 낄 수도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했죠. 민주당은 국가를 위한 집단이 아닌 듯. 뭐 이렇게 트윈스 소셜에다 올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지푸라기 잡으심정으로 네. 바이든 쪽에 약간 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법안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하원 쪽으로 보내자.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IRA 부분은 빨리 그냥 통과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네. 수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아, 여러분들.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감에 반영되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는 확정적 요소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2명이에요. 오. 랜드포, 톰 티리스. 이 톰 티리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싸웠어요. 그래요? 티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려면은 행동 거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티리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티리스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네. 저는 재선 안 나갈 건데요. 이렇게 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답변으로 굿 이렇게 올려놨어요. 같은 오. 편인데도 기싸움. 기싸움을 네. 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반대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여러분 필리버스터 뭔지 아시죠? 제가 여기서 윤지연 아나운서가 5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2시간 동안 50분으로 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제한 토론. 무제한 토론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심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법안을 강행 통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킬 수가 없도록. 왜 법안이 강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숫자가 12명 차이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난독하는 거예요. 네. 힘들겠어요. 난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비자 폐지 폐지된다 뭐 이게 아직까지 확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시화하는 불확실성이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출조 심사활동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차피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 전까지만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식으로 투표를 한 건 아닌데요. 상원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요. 주말 사이에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실시를 했는데 찬성이 51표였고 반대가 49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표만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IRA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열세한 상황이죠. 49표 쪽으로 지금 반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가져오려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행을 하는 거고 이 필리버스터 시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한 표라도 더 우리 쪽으로 끌어올려고 그리고 법안 통과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바이든이 만들었던 IRA 법안 그대로 유지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 표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지금 아무리 팽팽하다 할지라도 이대로 표결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통과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뜻대로 이번 주 안으로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그렇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우리 시장에서는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래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2차 전지주들의 오히려 지금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에서 통과를 하는 것이 우리 2차 전지주들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 화면을 좀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IRA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원전, 메디케어, 저소득층 뭐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3법 개정 준비하고 있고 뭐 소상공인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이 IRA 쪽에 먼저 태양광 쪽이 이번에 좀 개선이 됐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법안에 45Y, PTC, 48E, ITC 이게 약간 좀 태양광하고 풍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태양광 풍력이 하는 겁니다. 원래 최근에 2주 전에 수정됐던 부분에서는 태양광은 27년까지만이었어요. 네네. 보조금이. 네. 근데 이번에 좀 복잡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이로 좀 쉽게 설명해서 갖고 왔어요. 결론적으는 긍정적이다. 45Y하고 48E. 45Y가 우리는 태양광. 네. 그리고 48E가 우리는 풍력입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45Y, 48E 태양광 풍력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오. 최근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 태양광이도 배터리는 뭐가 들어가죠? 셀. 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도 양극재 이런 종목들이 다 네. 들어가죠. 근데 태양광도. 셀이 들어가고 네. 풍력 쪽에도 웨이퍼가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하위 부품이 거의 26년까지만 폐지 부분이었어요. 네. 막 26년까지만 보조금 주고 안 주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솔루션 10% 정도 빠졌고 퍼스트 솔라가 20% 정도 빠졌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최종 부품의 직접 제휴 비용 중 최소 65%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어요. 그러면은 보조금 준다는 건가요? 65% 정도 미국산 비중이 있어야 돼. 네. 그거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네 중국산 부품 쓰지 말고 미국산 써라. 어. 이거예요. 근데 미국산 65%였으면 마진이 안 남아요. 그래요? 마진이. 그러니까 중국 탑 공급망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이번 법안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즉 이번 태양광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폐지권이었는데 27년까지는 보조금을 다 준다는 조건입니다. 네. 27년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근데 보조금을 다 준다고는 얘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는 무조건 미국산 부품을 60%를 써야 준다고. 그래요. 그건 하지 말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싼데. 그리고 아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오는 이 부품들이 관세가 붙어요. 관세가. 네. 중국 관세 지금 몇 %입니까? 부품 관세가 50%예요. 120%에서 50% 조금 낮춰도 50%예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쿠웨이트 쪽으로 통해 가지고 쿠웨이트가 미국의 태양광 셀 소재를 보낸다고 해도 관세 몇 %입니까? 3,000%예요. 미국이 다 이미 막아놓은 거예요. 네.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깡패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광 기업들은 퍼스트소나 이런 애들은 중국산 소재로 해가지고 태양광하고 풍력을 만들었는데 미국산 부품 60% 써야 하는 거야. 근데 미국산 부품을 쓰면은 마진이 안 남아.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재를 갖고 와야 하는데 네.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갖고 오면 55% 관세가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너네 중국산 소재 쓰더라도 중국산 소재를 써라. 대신 중국의 쿠웨이트 통화나 베트남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너네한테 관세 이 태양광은 3,000% 매길 것이고 너네한테 네. 이미 쿠웨이트에 3,000% 정도 매겨놨으니까 그게 아마 콜롬비아나 쿠웨이트 쪽일 거예요. 네. 왜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다이렉트로 보내긴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 통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그거이 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무조건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고 하는 건데 태양광이 좀 이번에 좀 개선은 됐지만 쉽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태양광 주들이 좀 반등하는 이유는요. 네. 이것 때문에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민주당에서 태양광 부분에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해서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약간 좀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리나라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자꾸 헷갈려? 미국도 민주당이고 한국도 민주당이고 한국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 IRA 빨강 IRA 법안 이번에 수정된 부분 보면은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기업들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사실은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기업들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태양광 기업들도 그렇고 그 바뀌기 전보다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산 부품을 60% 이상이나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좀 제대로 수혜를 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장 뭐 일부 태양광 관련주 반등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또 민주당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내놨기 때문이 더 큰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IRA 법안에서 태양광 풍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네. 우리 시간 지금 몇 분 남았죠? 이제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너무 부족한데 설명 좀 다 하도록 할게요. 안원수님, 혀 빨리 돌릴 준비하세요. 네. 나도 혀 빨리 돌릴 준비할 테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중국 FEOC 외국 우호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미국의 왕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AMPC에서 최종 세 번째가 수정이 됐습니다. 중국 FEOC는 물질적 도움을 받는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배터리를 만약에 왕성차나 그 국가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배터리는 26년까지는 40%만 지급합니다. 중국한테. 오, 그리고 27년도에는 35%만 지급하고요. 주기는 주는데 조금씩 줄여요. 완전히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네. 그리고 28년 30%만 지급입니다. 29년 20%만 지급입니다. 30년 15%만 지급입니다. 자, 근데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 벌면 많이 벌써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또 지방소득세.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관세 55%가 깔려 있어요. 네네. 관세가 50% 깔려 있어요. 네. 50%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50% 깔려 있는데 이 지급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더 웃긴 거. 얘네 물건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40%밖에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열받은 거예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는 완전 사기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작년 2월 때부터 이 지금 미국의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배터리가 뭡니까? NFP예요. 근데 그 NFP를 CATL 장비로 갖고 왔어요. 장비를 갖고 와서 기가 배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CATL 장비잖아. 그럼 중국산 장비잖아.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 4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CATL 통해 가지고 배터리 만든 NFP 이거 통해서 전기 자동차를 뭐 어차피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됐지만 그 기업의 보조금이 매출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NFP 어디로 될까? 우리 한국한테 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더불어서 중국의 FEOC가 사실상 배터리 부분은 보조금이 축소되니까 미국 전기차 왕성차 애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국 왕성차 애들한테만 안 좋게 생긴 거지 우리 한국 배터리한테 안 좋게 생긴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 자동차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거 피해 안 볼 거면은 한국산 배터리 쓰지 그랬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많이 쓰게 되겠네요.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왜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담점을 통해서 볼까요? 좋습니다. 담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핵심 관문. 이 관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관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관문이 나와봤자 저 경주 쪽에 석후함밖에 없습니다. 석굴암? 석후함이 아니고 뭐 자원 하나가 있는데. 석회? 이 석회암? 핵심 건물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물은 어디까지나 중국 의정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더불어서 중국의 FEOC가 사실상 배터리 부분은 보조금이 축소되니까 미국 전기차 왕세차한테 더 안 좋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FEOC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게 원하는 거야.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피예요, 어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도 제가 소개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뭐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뭔가 좋은 마음이 어피 있어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뭐 2차 전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필이 안 되지. 일주일에 한 번 갭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 쉽지가 않지.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건데 어떨 때는 확정적 요소로 반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등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번 세 번째 수정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위 부품, 최종 부품이 미국 땅에서 제조돼야 돼요. 얼마나 좋아? LG, 엔솔, SK온, 삼성, SDI 다 있잖아. NNF도 법적이 다 있잖아. 합작법이 너. 얼마나 좋아? 1번 충당되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하위 부품, 최종 부품 미국 땅에서 제조. LG, 엔솔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SK온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엔캠이 거기 있고 NNF가 거기 있고 삼성, SDI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1번은 충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2번 최종 부품의 직접 제조 비용 미국산 60%. 그럼 미국산 60%겠지. 거기서 수주 장비요, 미국산 장비요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2번이 충족이 되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번, 2번이 이유토대로 미국 땅 2차 전지 기업들은 AFPC 보조금이 수령이 되는 거죠. 1번, 2번이 다 보조금 1번, 2번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 있는 거야. 29년까지 100% 준대요. 100%이 기업들 다. 네. 그러면은 이 배터리 기업들한테 대출을 무이자로 100%까지 주는 거야. 이렇게 무이자? 생각하면 돼. 무이자 대출 100%? 네, 보조금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29년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 크레딧 보조금은. 좋네요. 그리고 30년까지 75% 주는 거야, 보조금. 많이 주네요. 많이 주는 거죠. 네. 31년까지 51% 주는 거야. 오, 어, 충분해요. 배터리 32년까지 또 25% 주는 거야. 이건 좀 아쉽네요. 아, 아실 필요가 없어. 그래요? 왜? 네. 바이든 대통령은 32년에 재우거든. 그래요? 좀 더 늘어나네요. 바이든은 32년까지만 주는 거였고 네. 트럼프는 32년까지 25% 주는 겁니다. 오. 이거도 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즉 시장이 원하는 거는 소비자 보조금 폐지가 아니고 AMPC예요. 우리나라는 완성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중국 애들도 우리 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보조금 받을 거 아니겠어, 걔네도. 그래서 중국의 그 체리 자동차인가? 네. LG 엔솔 머리 잘 쓴 거예요, 네. 걔네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 더 좋아진 것이에요. AMPC 수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 내가 지금 이거 텔레파시로 다 들리거든요. 왜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주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왜 주가는 안 올라가? 당연하지. 왜요? 그동안 그렇게 떨어지고 한 번 상승했는데 그게 어필이 되겠어요? 아, 기대감에 반영되는 게 아니하고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확정적 요소하고요. 뭐든지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다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바닥에 와서 사기에는 아직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튜브나 지금 증권방송 같은 데 보면 2차 전지 이제 바닥이다. 2차 전지 이제 최고의 열풍이 될 것. 무슨 최고의 열풍이 되고 있어.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워낙에 길고 깊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정말 주가가 바닥에서 확 돌려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시장의 심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5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6월 한 달 동안은 2차 전지주들이 바닥을 잡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은 아무래도 7월 이후에 시작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디 이제 내일 시작되는 7월부터는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좋다라는 오히려 말씀 좋아요. 따봉이에요, 따봉.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은 배터리가 26년부터 30년까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한국은 배터리가 증가가 되고 유지가 됐습니다. 자, 좋아.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준비된 거야. 네. 보증금 부분에서 충족이 다 됐어요. 네. 이제 주가만 반등하면 되죠. 네. 주가만 반등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가만 반등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답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PD님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대답, 여러분들 다 됐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PD님까지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자, 우리 PD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이제 주가 반등한다는 거예요. 아우,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럼 충족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즉, 전 세계에서 쓰는 중국, 한국산 배터리에서 한국 배터리는 FEOC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보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중국산을 쓰면 쓸수록 미국 북미에 있는 전기차 완수차 기업들은 중국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
그렇죠, 여러분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한국산을 쓰게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물어볼게요. 네. 주가만 반등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보증금 폐지가 왜 악재입니까? 그리고 미국 내 자동차, 유럽 전기차는 판매되는데 미국 전기차는 그렇게 판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또 단축이 된다고 해도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리튬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우리 피디님한테 그 탄산 리튬 링크 보내드렸는데, 그 탄산 리튬 만약에 네. 여러분들 전기차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자재가 중요하지. 리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리튬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보조금, 즉 전기차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튬 가격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리튬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리튬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6%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캘리포니아가 GDP 5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하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3천만 명인 도시에 주지사가 1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과될 가능성이 커요. 네네.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뿅. 오. 자, 네. AMPC 말끔히 해소된 거예요. 해소됐어요. 과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계약수주 체결에도 AMPC에 눌려있지만 적어도 최후의 통과 후 오히려 시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적 기대감으로 또 반등이 나고 그거부터가 이제 발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우주선 드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나오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AMPC가 유지가 되면 기사들은 어떻게 뜰까요? 오늘 장 초반에 팍스에서 기사 나왔던데 엔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엔캠은 네이버 엔센트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엔캠이 AMPC의 최고 수혜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보조금 200 몇 억, 270억 정도를 지급받게 됐다.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뜬다고요. 네. 다 떠요. 네. LG엔솔 보조금 확정적 요소 결정. 트럼프 사인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보조금 수조 원 이상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 그럼 실적 부분 개선. 중국 FUAC 막힘. 2차 전지 AMPC 유지되면서 중국의 공급만 NFP, 정구체 이 부분 공급만 탈망을 해가지고 실적 개선. 이런 기사들 많이 날아올 거예요. 근데도 왜 엔캠이 상승 안 하냐고요? 아까도 몇십 번 얘기했습니까?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확정적 요소의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시장이 어떤 부분을 볼까요? 1번, 2번 이거 다 모든 부분 2차 전지가 반등이 충족이 됐어요. 이 병아리 생각보다 귀엽네요. 트럼프 병아리? 트럼프 대통령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그러면 넌 시장은 미국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네. 어떤 걸로 매출해? 어떤 걸 먹고 살 거야? 그럼 LG에서 원통형 배터리 먹고 살 건데요. 엔캠은 중국 공급망 제한이 돼가지고 저희 AMPC도 유지돼가지고 전해고 먹고 살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네. 너네 미국 시장 중국 막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중국의 배터리 공급 NFP 우리 NF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살 건데 LNF. 그걸로 반영이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조방원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우리하고 그렇게 못 올라가겠습니까? 조방원은 그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네.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때 비싸도 사자. 그런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앞으로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통신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솔직히 상관 안 합니다. 상관 안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이제 딱 한 번 금요일날 방송으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네. 금요일날 옮기게 됐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 달에서 한 세 달 동안만 시너지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이 될 거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오늘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따 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면서 금요일 1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통신망에서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뭐 1시간에 몇 문장씩 전문가님이 또 교육을 시켜주시거든요. 몇천 문장 씁니다.
이런 교육들 들어오셔서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